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 공부했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중개계약하고 거래계약은 구분해야 됩니다. 거래계약은 거래 당사자 간에 맺는 매매계약, 교환계약 이런 게 거래계약이고요. 중개계약은 손님하고 개업공개사하고 우리 집 팔아주세요, 팔아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개계약입니다. 전속 중개계약, 연예인들이 매니지먼트사에 전속되어 있죠. 그런 것처럼 전적으로 속하는 게 전속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개업공개사에 하나여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이 전속 중개계약입니다.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는 7일 이내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 전속 중개계약서 3년 보존해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국토부 장관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정 신청하면 30일 이내 지정서를 교부해주고 지정서 교부받고 나면 3개월 이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되고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는 의무와 책임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권리보다는. 자, 그래서 확인 설명 의무인데요. 확인 설명은 미리 해야 됩니다. 중개 완성 전에 확인 설명서 3년 보존해야 됩니다. 이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이 암기 프린트 6번에 보면 10번, 11, 12, 13, 14 주택임대차 중개 시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이게 올해 개정된 내용입니다. 올해 공인중개사법 개정된 거는 주택임대차 시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하는 자격 취소와 관련된 거 개정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서 법정 서식 없습니다. 계약서 5년 보존해야 되고 계약서 확인 설명서 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정 설정을 해야 되는데 개인은 2억, 법인은 4억 이상, 분사무소 2억 이상, 특수법인 2천만 원 이상 가입해야 됩니다. 금지행위 암기 프린터 11번에 10가지 있습니다. 10가지 암기 프린터 11번에 금지행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됐죠. 그 다음에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 그리고 중개보수까지 지난주에 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포상금, 수수료는 암기 프린터 52번, 포상금은 암기 프린터 28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회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여기에서 2문제, 그 다음에 행정처분에서 2문제, 행정벌에서 2문제에서 4문제, 오늘 공부할 내용이 6문제 정도 시험에 출제됩니다. 이 지도감독, 즉 행정처분과 행정벌, 요거는 단순히 암기하는 내용이죠. 근데 시험에 4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4문제면 10점입니다. 이걸 암기하지 않고는 공인중개사법 고득점 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암기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업무 위탁 보겠습니다. 요약집은 98페이지에 있고요. 자, 업무 위탁인데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은 어디다 위탁할 수 있냐면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상 학교입니다. 그래서 대학, 전문대, 사이버대,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협회,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사이버대학의 경우 서울 열린사이버대학교, 즉 망우리에 있는 거기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동국대학교, 지금 한양대학교, 건국대학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런 데 위탁이 되어 있고요. 공기업, 준정부기관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위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자,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고 직무교육은 시도의사 또는 등록관청이, 연수교육은 시도의사가 실시합니다. 교육제도 3개는 첫 번째 주에 했었죠. 교육제도 5개가 암기 프린트 53번에 5개 교육제도가 있는데 시험에 이 5개 비교하는 거 표로 되어 있는데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됩니다. 총 교육제도가 5개가 있습니다.
자,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 지정 승인 요청 그 암기 프린트 53번 교육제도 5개 표에 보면 까만 별표에 보니까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은 누가 실시한다고 돼 있어요?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죠. 그 법원 행정처장에게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은 대학, 전문대 그리고 협회만 해당됩니다. 즉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시험 시행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시험 시행은 원래 시험을 시도지사가 실시하는데 여기 위탁할 수 있다. 즉 대학 전문대학 즉 대학에는 교육 위탁할 수 있지만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 지정 승인은 요청할 수 있지만 시험은 위탁할 수 없습니다. 대학 전문대학에는 이 세 개가 비슷비슷하면서 조금 다른 걸 구분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약집은 100페이지, 암기 프린터는 28번에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 무부양, 광시, 공시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등록, 부등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되어, 개공 아닌 자가 표시광고한 경우,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중에서 3개, 개공 등이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단체 구성은 이외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경우, 그 다음에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합니다. 무부양, 광시, 공시, 암기 프린터 28번에 있죠. 포상금 지급 대상 33회 때 포상금이 시험에 2문제 나왔습니다. 공인중개사법 1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1문제가 출제됐고요. 34회 때는 안 나왔어요. 그 올해 35회 때니까 또 2문제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특히 30회 이후 출제된 거 30, 31, 32, 33, 34회 끝까지만 정확하게 하면 제가 볼 때 최소한 70점 이상은 받습니다. 정확하게 풀 수 있다면. 최근 기출문제 경향이 중요하다고요? 옛날에 뭐 20년 전에 그 출제 경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똑같이는 안 나오지만 똑같은 파트에서 똑같은 패턴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이 작년에 나왔던 게 올해 그대로는 안 나오죠. 5개 지문 똑같이는 안 나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포상금 지급 절차입니다.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된 후 하면 X입니다. 발각되기 전에 신고 또는 고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해야 됩니다. 공소제기하는 거하고 기소하고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기소라는 거는 일으킬 기자, 소송을 일으키는 게 기소고요. 공소, 공개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거, 재판에 넘기는 게 공소제기입니다. 그 재판에 넘기면 판사가 무죄 판결을 해도 검사가 재판에 넘기면 포상금 나옵니다. 오늘 혹시 김호중 씨 뭐 구속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몰라요? 몰라요? 검색해봐. 인터넷에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번 혹시 검색해보라고요. 검사가 이제 그 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라는 건 재판에 소송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재판에 넘기는데 재판 넘기기 전에 구속해가지고 넘기느냐, 불구속해서 넘기느냐 그게 있겠죠. 자, 그래서 기소 검사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이게 기소 독점주의입니다. 오로지 검사만 기소할 수 있습니다. 경찰 기소 못합니다. 경찰은 조사해가요. 다시 검찰에 넘기면 검사가 재판에 넘기고 안 넘기고 결정을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검사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뭐 검찰개혁 이런 말은 하지만 판사개혁이라는 말은 못하죠. 뭐 기소 독점주의는 헌법에 있습니다. 헌법에.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우월적 독점적 지위에 있는 것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재판에 넘기면 판사가 무죄 판결해도 무죄 판결, 선고유예, 집행유예, 벌금 선고에도 포상금 나옵니다. 그러나
검사가 무혐의 결정, 검사가 재판에 안 넘기고 자기 선에서 마무리 지으면 기소 중지. 기소 중지는 기소를 해야 되는데 해외 도피하고 없으면 기소가 중지되죠. 그 범인이 해외 도피하면 그 공소시효가 중단됩니다. 기소 중지되면. 공소시효라는 게 있잖아요. 그 도망 다니면 죄지어도 나중에 잡혀도 처벌 안 받잖아요. 해외 도망 다닌 기간은 빼야 돼요. 그럼 잘못 계산해가지고 징역 간 사람 많아요. 이제 다 끝난 줄 알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그래서 기소 중지, 이 기소 중지면 범인이 도피하고 없으면 기소를 못하니까 중지시키면 보상금 못 받는다. 불기소, 재판에 안 넘기고 검사가 마무리 지으면 검사가 덮어버리면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 판사가 아무나 데려다가 재판 못하죠. 검사가 재판에 넘긴 것만 판결할 수 있습니다. 공소권 없음, 이거는 범인이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이라고 나옵니다. 주로 공무원들이 조사받다가 자살하는 경우가 많아요. 공무원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파면된대요. 파면되면 퇴직금, 연금 한 푼도 못 받는데요. 그러니까 가족들 살리려고 그냥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자살해버리면 공소권 없음 돼버리니까 가족들한테 유족연금은 나온다고요. 공무원들의 경우. 자,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 시기는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오늘 문제에 있을 거예요. 이게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이죠. 암기 프린트 28번에 맨 밑에는 보면 2개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법은 이런 숫자들 시험에 나왔던 문제고요. 그리고 50만 원인데 포상금이 국고에서 50% 보조할 수 있습니다.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데 시험에 협회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보조할 수 있다, 등록관청은 안 나왔고 시도지사가 보조할 수 있다, 협회가 보조할 수 있다, X. 또 전액 보조할 수 있다, X. 최대 50%까지 보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액은 한 건당 50만 원이고요. 등록관청이 지급합니다. 여러 명이 같이 친구 10명 데리고 온다고 각각 5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총 합해서 5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여러 명이 같이 오면. 근데 한 달 전에도 신고하고 한 달 후에 신고하고 또 한 달 후에 신고하고 이랬으면 맨 먼저 한 사람이 받아갔으면 그 다음에 한 사람은 한 푼도 못 받아요. 여러 건수가 접수됐다 이 말은 한 달 전에 했고 또 한 달 후에 했고 했으면 먼저 한 사람 이미 받아갔으면 그 다음에는 해도 한 푼도 못 받는다. 여러 건수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자, 암기 프린터 52번에 있습니다. 행정 수수료 내는 건데요. 시험 볼 때 여러분들 응시 수수료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 내야 됩니다. 2번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 내는데 7번 자격증 교부는 X 이렇게 돼 있는 거는 합격하면 처음에 교부할 때는 공짜로 주죠. 분실했다고 하면 재교부 받을 때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경기도에서 이게 자격증에 사진이 붙어 나오는데 그 사진이 여러분들이 응시 원서 낼 때 붙이는 사진이 그대로 자격증에 붙어서 나와요. 스캔 떠가지고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거 사진 안 이뻐서 이쁜 걸로 바꾸고 싶은데요 하니까 그러면 자격증 재교부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재교부 해주세요 하니까 수수료 내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만약에 사진 바꾸려면은 그 나의 정보인가 들어가 가지고 빨리 합격하자마자 바로 바꾸면 아마 괜찮을 거예요. 자격증 받으러 가서 바꾸려고 하면 재교부 받으라고 한다고 그럼 돈 내야 돼요. 그 주소 같은 것도 합격하고 나면 주소를 변경하면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합격하자마자 합격자 발표 나기 전에 시험 보자마자 바로 바꿔버리면 되겠죠. 합격했을 것 같은 거 알잖아. 채점 해보면. 그러면 서울 자격증 받고 싶으면 주소를 서울로 바꿔버리면 돼. 합격하자마자. 그러면 산업인력공단에서는 진짜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지 행정안전부 전산망을 통해서 실제 전입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교부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원서 그 나의 정보에 기재되어 있는 그 주민등록상 주소지 그냥 시도지사 명의로 교부를 해요. 실제 실사는 안 하고요. 자, 어쨌든 자격증 재교부는 수수료 내고 자격증 교부는 수수료 안 낸다는 거 이거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 두 개 1번 2번은 시도조례입니다. 왜냐하면 시도지사가 원칙적으로 시험을 실시하니까. 근데 시험을 만약에 국토부 장관이 실시하면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고요.
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을 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 신청, 등록증 재교부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재교부 신청의 경우 시군구 조례입니다.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그러면 만약에 용인시 처인구에 개업하려면, 사무소 차리려면 등록관청은 처인구청장이죠. 수수료는 처인구 조례가 아니라 용인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죠. 시군구 조례라고 할 때 처인구는 조례가 없잖아요. 비자치구는. 비자치구란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시에 설치되어 있는 게 비자치구죠. 공법 시험에 그런 것도 나왔죠. 옛날에 대도시란 인구 50만 이상의 구가 설치된 시를 말한다 하면 O입니까 X입니까? 인구 50만 이상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를 대도시라 한다. 공법에서 O냐고 X냐고요. 다시 한번, 인구 50만 이상의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 특별시, 광역시 빼고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를 말한다. 인구 50만 이상. O, X? X입니다. 옛날에는 O인데 바뀌었죠. 지금은 인구 50만 이상이면 되는 거지 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 말은 없다고요. 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 말이 있으니까 자꾸 구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구 만들면 국가적으로 보면 인건비 나가고 돈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천 같은 데가 소사구, 원미구, 오정구가 있다가 구가 없어졌어요. 그 59가 있는 경우만 대도시라고 하니까 부천에서는 대도시장이 권한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 만들어 버렸어요. 부천에 또다시 올해부터 없앴다가 자꾸 지금 통폐합하려는 추세잖아요. 지금 뭐 마산, 창원, 진해를 통폐합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가 설치 안 되더라도 인구 50만 이상이면 대도시 시장으로 인정을 해서 더 권한을 많이 부여하겠다는 취지의 꼭 구를 억지로 설치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돈만 많이 들어가니까 행정 예산만 낭비되니까. 어쨌든 공법에서 대도시란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말하는 거지 꼭 구가 설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설치 안 돼도 상관없다는 이야기. 인구 50만 이상인 시를 말합니다. 자, 요약지 93페이지 협회입니다. 협회.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인데 참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게 단어에. 자, 문제 내보겠습니다. 그럼 왜 문제가 있냐면 공인중개사 협회에 공인중개사 협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도 있고 가입 안 할 수도 있고 자유다. O냐고 X냐고요. 공인중개사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럼 반대로 하면 안 할 수도 있다. O냐고 X냐고요. 혼자 X 하셨는데 왜 X요? X입니다. X, O가 아니고 X가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는 가입 못하고 개업 공인중개사만 증이 나온 사람, 등록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어요. 등록된 사람만. 그래서 제가 좀 모순이라고. 공인중개사 협회인데 공인중개사는 가입 못한다고요? 자격증만 땄다고 가입하는 게 아니라 개업한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고. 개업 공인중개사만 가입할 수 있어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가입 못해요. 협회. 지금 협회 회원이 11만 8천 명이고요. 그중에 그 피선거권, 선거권 있는 사람이 한 8만 명 정도 되는데 회비를 가입하고 나서 2번 이상 낸 사람은 그 피선거권이 있대요. 선거권도 있고. 그게 8만 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3만 명은 한 번도 회비 2번도 안 냈다는 얘기예요. 회비 한 번 냈는데 6천 원이거든요. 지금 유권자가 한 8만 명 정도 되는데 협회 회장 되려면 한 10,000표 정도 받으면 당선이래요. 여러 명 출마하니까 2명만 딱 출마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좀 모순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공인중개사 협회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논리적으로 보면 맞아요. 개업 공인중개사 협회죠.
근데 현업에 있는 개업공개사님들도 명함에 개업공개사 이렇게 새기 다니는 분 한 분도 없고 전부 공인중개사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현실적으로 소속공개사도 명함에 소속공개사라고 이렇게 새기지는 않더라고. 그냥 공인중개사 이렇게 해놓고 단 이제 개업공개사님은 대표 이 말을 넣더라고요. 자, 어쨌든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는 가입할 수 없고 개업 공인중개사만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영리 재단법인이 아니라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비영리 법인은 주주배당을 하지 않는 게 영리법인하고 차이점입니다. 비영리 법인이고요. 사단법인입니다. 사람이 모인 단체를 사단법인, 재산이 모인 단체를 재단법인이라고 합니다. 그 저는 충격받은 게 전직 대통령들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일해재단,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정수장학회, 유경재단 이런 재단이 많이 정수장학회 재산이 지금 9조 원인가 그렇다더라고요. 능동 어린이공원 서울 이런 거 다 정수장학회 거잖아요. 경향신문, MBC 주식 이런 거 한 30% 이상 가지고 있을걸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무슨 노무현 재단인가 있어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뉴스 보고 전 충격받은 게 김영삼 전 대통령 50억 전 재산을 김영삼 재단에 기부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더만은 그 자연인 김영삼이가 법인 김영삼 재단에 다 기부한 거예요. 그러면 상속세 이런 거 낼 필요도 없죠. 그렇게 다 기부하고 나니까 혼외 자식이 한 명 나타났잖아요. 내 유류분 달라고 받아갔어요. 50% 받을 수 있죠. 자기가 예를 들어서 10억 상속 받을 수 있는데 한 푼도 안 주고 다 기부한다고 하면 5억은 받아낼 수 있다고요. 자기 몫을. 자식이 5명이면 한 10억씩은 돌아갈 거 아니에요. 50억이면 재산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라고. 재산 많으면 재단법인 하나 만들어가지고 다 자기한테 기부하면 돼. 김영삼 재단. 저도 돈 많이 벌면 로또 걸리면 박용덕 재단 하나 만들어 놓고 죽으려고요. 그럼 재단 이사장 이런 거는 다 자식들이 한다고 상속인들이. 그럼 결국은 실질적으로 다 권한은 행사하면서 세금은 안 내죠. 한 푼도. 자, 그래서 어쨌든 시험에 영리 재단법인이다. X.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법인은 법적으로 사람이죠. 자연인은 숨을 쉬는 사람이고요. 자, 그 다음에 협회 설립하려면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야 되는데 이때 발기인은 회원 300명 이상이 되어야 되고 회원이 누구라고 했어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했죠. 개업공인중개사 30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창립총회에는 회원, 즉 개업공인중개사 600명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근데 600명을 서울에서만 몽땅 오면 안 되고요. 600명 중에 서울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밀도에서 20명 이상 참석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광역시 밀도가 15개가 있습니다. 20명씩 하면 300명, 서울에서 100명 하면 400명, 600명 중에서 400명은 골고루 분포되어야 한다 이 뜻이죠. 시험에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600명, 100명, 20명 숫자 이런 거는 암기하는 수밖에 없죠. 논리적으로 왜냐고 따지면 답이 안 나와요. 그냥 규칙을 이렇게 정한 거니까 이런 숫자가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또 시험에 나온 게 협회는 시험에 한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3문제 나온 적도 있고 안 나온 적도 있는데 평균 한 문제예요. 우리 협회가 다른 협회하고 다른 게 1999년도 7월 1일 김대중 정부 때 군사 독재 문화를 청산한다는 차원에서 모든 복수노조, 복수협회 다 허용했습니다. 자율화시켰습니다. 2개를 만들든 노조도 2개 만들든 3개 만들든 협회도 2개 만들든 3개 만들든 상관없는 걸로 자율적으로 하라고. 그런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만 자율화를 못 시켰어요. 워낙 파워가 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변호사협회는 변호사 개업하려면 변호사협회에다 등록해요. 우리는 등록관청에 등록하잖아요. 그 협회에 등록하니까 협회에서 등록 거부하고 이럴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협회 권한이 막강할 수밖에 없죠. 협회에서
그 우리 업무 정지도 협회에서 한다고요. 변호사는. 개업 공개사들도 1998년도까지는 협회에서 지도 단속권이 있었어요. 업무 정지는 단속을 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등록관청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협회 말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힘이 약화됐죠.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의사협회와 변호사협회만 개혁을 못했고요. 그래서 의사, 변호사는 자격 취소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의사 자격 취소는 없다고요. 면허정지 지금 말하고 있잖아. 3개월 그것도. 면허정지는 그 3개월 끝나면 계속해도 되죠. 면허 취소돼도 또 자격증 있으면 다시 면허 받으면 되잖아요. 우리는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소가 굉장히 강력한 규정이 있습니다. 자, 시험에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인가받으면 협회는 성립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인가받으면 성립하는 게 아니라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자연인은 등기 안 해도 공시 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자연인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민법에서 자연인은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을 때 전부 노출설이 통설입니다. 그런데 법인은 설립 등기해야 법인이고 등기 안 된 법인을 우리는 비법인 사단, 총류라고 하죠. 총류. 등기 안 된 법인, 문중, 종중 이런 게 등기 안 된 법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종중이라든지 문중, 교회 같은 것도 큰 경우에는 전부 다 등기가 돼 있죠. 법인 등기가. 법인 등기돼 있으면 그거는 문중도 법인 소유입니다. 사법고시에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법인이 소유하는 게 단독 소유, 공유, 총유, 합유 뭐냐고 변호사 시험에 나왔다고 옛날에 사법고시에. 법인이 소유하는 거는 단독 소유다, 공유다, 합유다, 총유다. 답은 뭡니까? 그냥 틀리도 되니까 하나 그 중에 답 하나 있으니까 법인이 소유하는 형태가 뭐냐고. 단독 소유, 공유, 합유, 총유. 답은 법인 단독 소유라고 시험에 출제됐어요. 등기된 법인이 소유하는 것은 법인 단독 소유라고요. 근데 등기 안 된 법인, 비법인이 소유하는 것은 총유죠. 종중, 문중이 소유하는 것은 총유입니다. 교회도 신도가 한 200명 넘으면 그때는 거의 다 법인 등기가 돼 있어요. 대부분. 자, 협회 조직입니다. 협회 주된 사무소는 서울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지방 분권화 정책에 의해서 어디에 두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뭐 현실적으로는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시 관악구 봉천 8동. 옛날에는, 지금은 뭐 봉천 8동이라는 게 없어졌는데, 두어야 한다. X. 어디에 두든 상관없다. 지부는 시도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지회는 시군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그래서 이천시 지회, 그 다음에 경기도 지부 이렇게 되겠죠. 도에 두는 걸 지부, 시군구에 두는 걸 지회라고 합니다. 협회 업무입니다. 회원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 중개제도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이 고유 업무입니다. 그러나 직무교육, 실무교육, 연수교육 요거는 수탁 업무입니다. 이거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은 고유 업무,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은 수탁 업무라는 걸 주의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지금 한방 PC 버전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제사업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사업. 공제가 뭡니까? 공동구제사업입니다. 보험하고 똑같습니다. 손해배상 해주기 위해서 공제사업을 하고 있죠. 공동구제사업을 비영리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탁 업무 중에는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가 수탁 업무입니다. 수탁 업무를 시험에는 위탁 업무로 낼 수도 있어요. 협회 쪽에서 보면 수탁 업무고 맡기는 쪽에서 보면 위탁 업무가 되겠죠. 받는 쪽에서 보면 수탁 업무고요.
그 위탁, 수탁은 정반대말인데도 같은 의미로 시험에 출제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공제사업은 할 수 있다. 비영리 사업이다. 회원사원간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고요. 시험에 책임준비금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시험에 협회 총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다. X. 총 수입액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고요. 다른 용도로 전용을 했을 때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입니다.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이고 책임준비금은 100분의 10입니다. 책임준비금은 책임지기 위해서 다 쓰면 안 되고 받은 공제료 10% 이상은 적립해야 된다고요. 그 지급 여력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협회에서는 현금을 1000억을 가지고 있다더라고. 부동산 1000억, 현금 1000억. 언제든지 달라고. 물론 뭐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겠죠.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예금을 해놨겠죠. 예, 그래서 지급 여력, 이거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100분의 100이라는 건 언제든지 돈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을 만큼 현금을 보유해야지, 돈 없어서 못 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제금. 자, 그 다음에 공제사업 운용실적 공시입니다. 암기 프린트 43번에 있는데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조사인데 금융감독원장은 국토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조사 검사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시도지사 요청, 등록관청 요청 X, 국토부 장관 요청이 있어야 되고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X. 회계관리는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뭐 협회 공제 회계가 1년에 300억 정도 된답니다. 그 외에 일반 회계가 한 200억 정도 돼서 협회 1년 예산이 한 500억 정도 된답니다. 공제료 내는 게 한 300억 정도 된다고 회원이 낸 게. 그래서 별도의 회계로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은 공제사업 운용의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그리고 국토부 장관은 임원에 대해서, 협회 임원에 대해서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자, 그 다음에 공제운영위원회는 협회에 둔다. 우리가 첫 번째 주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에 둘 수 있다. 이건 둔다. 그 다음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상호간에 선출을 하고요. 위원은 19명 이내고요. 회장과 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19명 중에서 3분의 1 미만이면 6명 이하가 되겠습니다. 협회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조치죠. 공무원과 회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합니다. 시험에 모든 위원 임기는 2년이다 하면 X입니다. 협회 회장 임기가 3년입니다. 회장하는 동안은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이라고요. 그 다음에 위원은 부교수, 금융기관의 임원, 공제자와 법무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이 위원이 될 수 있고요.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없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공제운영위원회의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협회 설립 인가. 인가라는 말은 오직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인가받아야 되고요.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50번에 1번에 있고요. 지부 설치는 사후 시도지사에게 신고,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사후에 등록관청에 신고하고요. 공제규정을 제정 변경한 경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요약집은 96페이지. 협회 주된 사무소, 지부, 지회 모두 다 지도 감독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암기 프린터 12번에 까만 별표 두 번째 나와 있죠. 지도 감독,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은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암기 프린터 12번에 두 번째 까만 별표 있습니까? 자, 협회는 위반 행위하면 모두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협회는 인가 취소 없습니다. 징역 벌금도 없습니다.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지도 감독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 미리 풀어보시기 바랍니다.